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에 대한 건데요.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이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 시스템을 위협하는 뭐랄까 경제적 침략 가능성으로까지 보더라고요. 상당히 좀 센 표현인데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공해주신 자료를 보면 결국 미국의 목표는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달러 의존도를 높이려는 걸로 분석이 돼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이제 어떻게 쓰려는 건지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라던가 또 이게 글로벌 경제, 특히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을지 좀 면밀히 봐야 합니다. 이 복잡한 그림을 당신 자료를 통해서 좀 명확히 이해하는 데 집중해보죠.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이거네요.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이게 왜 다른 나라들한테는 위협이 될 수 있나? 그리고 또 한국한테는 어떤 현실적인 선택지가 있을까? 바로 이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의도부터 한번 보죠. 자료에서는 미국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생산성 향상으로 풀기보다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처럼 남의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어요. 특히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 이게 핵심 메커니즘으로 꼽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구성 때문인데요. 현금이나 단기 국채 말고도 레포 자산,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 자산을 포함시킨다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자료에서 명확한 이유를 딱 짚진 않지만 이게 잠재적으로는 거대한 레포 시장 유동성을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로 끌어들이려는, 그리고 어쩌면 그 자산 수익 일부를 이자 형태로 사용자에게 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 레포 자선을 연동하는 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게 기존 레포 거래는 청산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블록체인 위에서는 거의 즉각적인 거래가 가능해지거든요. 이건 하루에 4조에서 8조 달러나 되는 미국 내 레포 시장의 그 큰 유동성을 그대로 미 국채 수요로 바꿔버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 재무장관이 2028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총액이 지금의 한 9배, 2조 달러로 커질 거다 이렇게 예측한 배경에도 이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석입니다.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역할 변화도 좀 봐야겠네요. 이 기업들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금융하고 산업을 분리하는 소위 금산분리라는 오랜 원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움직임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은행을 거치겠지만 아시다시피 2023년에 SVB 파산했을 때 USDC 패깅이 좀 깨졌었잖아요. 그런 사례처럼 은행 시스템에 의존하는 건 발행사한테도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에는 자체 라이센스를 따서 은행하고 비슷한 금융 기능을 직접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게 다른 나라 통화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료에서는 심지어 박살이 난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경고하던데요. 상당히 좀 강하죠? 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면 다른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는 크게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미국이 달러를 막 풀어도 달러 가치가 쉽게 약해지지 않게 받쳐주는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원화 같은 자국 통화 생태계는 위축될 우려가 크고, 그래서 이 전략이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식민지화할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정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확산으로 유동성이 막 늘어나는 건 미국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분석에 따르면요, 미국 정책 당국은 유동성 증가로 인한 문제가 주로 타국에서 터질 거고, 자국 내 문제는 연준, 페드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이런 전략에 효과적으로 맞설 만한 뾰족한 수가 좀 부족하자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도 같이 나와요. 상황이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미국 따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네,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은 한국만이 가진 고유한 강점, 이걸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 제시된 게 세계적 수준의 우리 의료 시스템을 활용하는 전략이에요.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고 관련된 비용 결제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받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거 의료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병원 육성이라든지 외국인 체류 증가 같은 부가적인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의료요? 흥미롭네요. 또 다른 제안도 있었죠? 네,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한국 개인 투자자 유동성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지금 상당 부분이 해외 거래소로 나가고 있는데 이 유동성을 국가 자산으로 보고 국내로 끌어들이자는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민관이 협력해서 경쟁력 있는 파생 상품 거래소를 국내에 만들고 이 거래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주요 거래 수단으로 쓰게 해서 해외 유동성을 국내로 흡수하자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바이낸스 거래량의 한 8%에서 10% 정도가 한국 투자자라는 통계도 있으니 이게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인 동시에 다른 나라들한테는 상당한 경제적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여기에 맞서서 단순히 방어하거나 따라하기보다는 한국 고유의 강점,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나 막대한 개인 투자 유동성을 활용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의 사용처와 매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창의적인 접근법이 제시된 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 자체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과 강점에 맞게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전략적 고민이죠. 기술 활용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빅테크를 통해 금융과 산업의 경계를 허물려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 나눈 의료나 파생상품 연계 같은 전략을 실제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는 한국 내부의 산업 구조나 기존 규제 환경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의 문을 열게 될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당신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